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 진행할 부분은 Part 5의 여러분들 6의 여러분들 프리 스킬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그런 여러분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들 Part 5, 101번부터 130번까지 문법과 어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Part 6에서는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 총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여러분들 16개의 문제, 저희는 Part 5의 30문제, 그 다음 Part 6의 여러분들 16문제 해서 총 여러분들 46문제요. 46문제. 보통은 저희가 Part 5 같은 경우는 한 8분, 그 다음 Part 6에서의 10분, 18분 정도의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46개 Part 5, 6 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보고 있지만 게다가 늦더라도 여러분들 Part 5는 여러분들 1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지 않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허겁지겁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는 거랑 읽지 않고 여러분들 그 스텝 바이 스텝에 맞춰서 정답을 골라내는 그 여러분들 정도의 풀이법이랑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허겁지겁 빨리 푸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들 그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 단계가 여러분들 모든 품사 혹은 어휘 문제들 각각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적용이 되는지 그에 대한 여러분들 짤막한 정리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Part 5, 6의 프리 스텝 총정리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지를 통해서 문법 문제인가 어휘 문제인가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예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제가 꺼냈는데 요런 식으로 한 단어가 전미사가 다른 케이스다. 그죠, 여러분들? 요렇게 문법 문제인지 아니면은 봅시다. 요런 식으로 전부 다 동사네요. 전부 다 동사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 다른 어휘가 등장한 어휘 문제인지 먼저 선택지를 통해서 문법 문제냐 어휘 문제냐를 판단하셔야겠죠. 즉 문제를 풀 때 여기서부터 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푼다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고 안 맞고 여러분들 큰 영향을 주진 않긴 하지만 중요한 건 토익 시험은 시간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시간 안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안배에 대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 만약 여러분들 동일한 여러분들 품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나열, 선택지 여러분들 다른 품사가 나열된 경우라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문법 문제라 보시면 될 건데, 자, 여러분들 동사가 정답되는 문제는 요 과정을 거칩니다. 스위치 과정. 왼쪽에 명사에 맞추어서 단어 끝에 s가 붙어있나 s가 붙어있지 않는가, worker인가 workers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에 의한 스위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CJH 문제, 그 다음 TH. 항상 동사풀이법은 수, 시, 태. 수를 먼저 집어넣는 이유는 스위치는 우리말 해석, 언어적으로 여러분들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뒤에 푸시면 깜빡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스위치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보다 깜빡해서 여러분들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 시, 태 순으로 푸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자동사 아시죠? 바로 뒤에 명사 쓸 수 없는 동사,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 동사.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동사들, 자동사. 제가 여러분들 사전에는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토익심에서 출제가 된 것들 위주로 공부하라 했었고요. 그런 자동사 편 파워 랭킹 자료 같은 경우는 웹하드에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명사인 경우는 어떻게 푸냐? 명사인 경우는 첫 번째는 사람 명사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developer인가 development인가, 이렇게 사람인가 아닌가 문제도 매회 토익심에서는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그 다음 단수냐 복수냐, workers냐 worker인가, 이런 식의 여러분들 단복수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좌측에 수량 형용사 many라든지 few, another, some, most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 가산명사, 요거 여러분들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자동사와 함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법 문제를 만드는데, 가산명사, 즉 세일 수 있는 명사는 관사 없이는 단수 불가. 이게 정확한 풀이법이고요. 그 다음 불가사 명사는 복수가 없더라.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명사 앞에 빈칸이냐 비동사 뒤에 빈칸이냐 이런 식의 차이인데, 특히 여러분들 사람 형용사인지, 즉 수식 받는 명사가 사람인가 아닌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또한 여러분들 수량 형용사인지,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는 급 체크요. 급 체크 ER 붙어 있으면은 비교급, 그 다음 EST라든지 more 붙어도 비교급이고요. 그 다음 또한
뭐 EST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most 붙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상급. 그래서 급도 챙겨 주셔야 됩니다. 항상 형용사는 어형과 급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접속사와 전치사는 대개 문법 문제는 동시에 나야 되는데 그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로서 판단하게 되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 혹은 동명사를 취하지만 조업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필요했다. 그죠? 물론 조업사 중에서는 뭐 시간, 조건, 양보 조업사 뒤에 형용사나 분사, 과거 분사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until, since, as, before, after 뒤에 명사만 취하는 접속사이자 전치사로 쓰이는 것도 있고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뭐 whether, 의문사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 대명사는 2단계예요. 종류와 격. 종류는 항상 여러분들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앞쪽이에요. 앞쪽 편에 언급된 명사 중에 한에서만 따져봐 줄 것. 그 다음 격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우측을 먼저 본 다음 좌측을 보는 습관이 중요하죠. 이유는 주어 자리건 목적어 자리건 보호 자리건 그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소유격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명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여러분들 주격, 목적격, 제기대명사, 소유대명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선택지 여러분들 의문사가 나오는 경우는 빈칸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이유는 명사가 있을 때는 형용사 자리에 관계 대명사 문제가 되고 반면 여러분들 명사가 여러분들 없는 경우라면 바로 일반 명사절을 이끄는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문제 풀이법과 그 다음 여러분들 일반 명사절 풀이법이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빈칸 앞에 명사 이름부터 확인하라. 원체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문제라면 즉 여러분들 같은 품사인 경우죠. 만약 같은 품사가 선택지에 여러분들 나열이 된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먼저 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특히 뒤가 많아요. 뒤에 전치사를 확인하신 다음 관용적인 어구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뭐 attention to, compliance with 이런 관용어구 패턴을 말하고요. 여러분들 고르실 때는 그래도 파워 랭킹 명사 어휘 중에서 파워 랭킹 어휘죠. 그죠? 파워 랭킹 어휘의 명사편 걔네들 중에서 여러분들 골라주는 게 항상 여러분들 정답률이 높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정답률이 높은 단어일수록 거기에 제가 적어놓은 랭킹이 높은 단어일수록 정답률도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애매한 단어가 두 개 있을 땐 그래도 파워 랭킹 어휘가 높은 거를 고르는 게 좋은 전략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명사 혹은 전치사 확인이라 돼 있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타동사, 빈칸 뒤에 전치사가 나왔다면 자동사. 그래서 해석과는 관계없이 풀이할 문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사실상 해석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쪽을 물론 봐야 됩니다. 다만 자동사인지 자동사 아시죠? 자동사는 바로 뒤에 여러분들 명사를 쓸 수 없는 동사. 그 다음 사람 동사인지 항상 빈칸 뒤에 여러분들 사람만 취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inform, notify, 그 다음에 convince, assure, remind, instruct, educate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기억해 놓으시면 해석상은 괜찮은데 오답되는 이유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워 랭킹 어휘 중 동사편 중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랭킹 순으로 고르십시오. 그 다음 형용사 문제. 특히 형용사는 여러분들 선택지에 과거 분사 혹은 여러분들 현재 분사도 여러분들 포함이 되거든요. 같이 나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형용사에 해당됩니다. 얘들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먼저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인지 아닌지 이유는 사람 형용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유능한, competent, 자격을 갖춘, qualified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만 어울려 사용되는 형용사가 따로 있다는 점. 그 다음 뒤에 단수형의 가산명사냐 복수형의 가산명사냐 그 다음 여러분들 단수형, 복수가 존재하지 않은 불가산 명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형용사를 골라주는 문제가 수량 형용사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선택지에 few, many, much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면 그 뒤에 명사의 종류를 파악해라. 그리고 나서는 파워 랭킹 어휘 중에서 선택하자라는 거. 그 다음 4번 부사 같은 경우는요. 앞뒤에 어울리는 형용사와 동사 한 번이라도 짝이 있다면 토익 시험에서는 절대 짝꿍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어울렸던 표현을 같이 묶어서 외우시는 게 단순 여러분들의 해석, 언어력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답률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 시제부사 있죠. 예를 들어서 recently, lately, 최근에라는 이런 부사들은 여러분들 과거나 현재 완료에서는 정답이 매우 높지만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에서는 절대 오답이거든요. 이런 시제부사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위치부사, 가장 대표적인 걸 배려형 부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형용사, 부사만을 뒤에 취할 수 있는 동사, 즉 형용사, 부사 왼쪽에서만 써라라면서 뭐 very, somewhat, quite, so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물론 부사의 파워 랭킹 순으로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전의사 같은 경우는 경우의사가 두 가지죠. 짧은 전의사의 경우는 주로 관용구 문제, 앞뒤에 오구 봐주시고요. 그 다음 긴 전치사라면 90%가 해석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뭐 with 한 4개 정도까지가 짧은 전의사라 보시면 돼요. 네, 스펠링 4개이죠. 네. 또한 빈칸 뒤에 동명사인지, 왜냐하면은 명사를 취할 수 있지만 동명사를 취할 수 없는 전의사 상당히 있다라는 점. 그 다음 단수형 명사인가 복수형 명사인가, 뭐 어머, 혹은 여러분들 뭐 between처럼 복수형의 명사만 취하는 전의사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뭐 as나 upon 이런 것처럼 단수형의 명사만 취하는 전의사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랭킹 전치, 잠시만요. 파워 랭킹 전치사 어휘 중에서 선택하자. 그 중에서도 제가 따로 빈출이라 꺼내놨습니다. 왜 빈출이라 적었느냐? 토익시험 과거 100회 토익시험 동안에 정답된 전의사 개수가 74개입니다. 74개.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 일명 오답형 전의사라 해서 정답이 된 적이 없거나 선택지 한 30번 나오지만 한 번 정도만 정답되는, 즉 정답률이 3%에서 5% 사이 끼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뭐 along이라든지 against 혹은 뭐 onto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onto는 뭐 토익 역사상 정답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내는 여러분들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접속사, 마지막 접사의 경우는 빈칸 뒤에 동사 여러분들 시제하긴. 왜냐하면은 조업사 중에서는 일명 시간 조업사라 해가지고 뭐 주절이 과거일 때는 정수절이 과거, 뭐 주절이 미래일 때는 정수절이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의 의미를 가진 조업사들이 많습니다. so that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조동사가 나와라, 이런 것들 말입니다. 고로 동사 시제 확인한 다음 그리고 나서는 해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